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전공자로서 코딩을 배우면서 하나씩 경험이 쌓이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원래 개발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개발자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내가 필요한 걸 기획하고, 이게 될 것 같으면 만들고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웹사이트를 만들겠다거나 무언가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겠다는 생각으로 코딩을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회사에서 통계 데이터 분석이 필요해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필요한 걸 하기 위해 배운 거였는데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면 결과가 나오네. 조금 더 알면 더 다른 것도 해볼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관심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때는 완전 초심자 수준이었죠. 그 당시 때는 뜨는 언어라고 얘기해서 뷰라는 웹 프론트 언어도 조금 배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까먹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문법을 지금도 다 기억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데이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내가 원하는 흐름을 직접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감각이 조금씩 생겼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배움의 고통을 조금씩 겪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만든 건 단순한 웹 랜딩 페이지였습니다. 소개글이 있고 하단에 신청을 받는 폼이 있고, 신청이 들어오면 제가 수기로 주문을 처리하는 구조였습니다. 요즘 같은 자동화는 거의 없었죠. 사실 그 당시에도 워드프레스나 구글 폼, 네이버 폼 같은 범용적인 툴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플로우가 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신청 폼도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고 싶었고, 신청이 들어오면 텔레그램으로 알림도 받고 싶었고, 신청한 사람에게 문자도 보낼 수 있는 로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지금 보면 별거 아닌 기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게 첫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흐름을 직접 만들어 봤다. 이 경험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기능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발전된 형태가 필요했습니다. 단순 신청 폼이 아니라 게시판 같은 형태가 필요했습니다. 이건 역시 기존에 비슷한 기능을 하는 툴은 있었지만 제 스타일하고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게시판 기능을 만들고 게시물이 올라오면 저에게 알림이 올 수 있는 로직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청자들이 많아지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게시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DB를 관리하는 기능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 DB를 분석해 본 적은 있었지만 직접 만들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분석할 때는 이미 있는 데이터를 보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직접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고 수정하고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겁니다. 그래도 통계 분석을 하면서 DB 관계 같은 개념은 조금 배워놨기 때문에 이해하는 속도가 조금은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 결제 기능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엔드 서버에 별도로 작업을 시켜 결과를 다시 답변할 수 있는 로직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이 모든 걸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랜딩 페이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만들고 나니까 그 다음 필요한 게 보였습니다. 신청 폼을 만들고 알림을 붙이고 게시판을 만들고 DB 관리하고 결제 백엔드까지 연결하게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느낀 게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배우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문서를 봐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에러가 나면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경험이 쌓이니까 예전에는 전혀 이해하지 않았던 문서들이 이제는 조금씩 쉽게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AI한테 지시할 때도 다릅니다. 만약 이 모든 걸 몰랐다면 이거 만들어줘, 이 정도로 끝날 이야기를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I가 만들어준 결과물을 볼 때도 무엇이 잘못되는지, 무엇이 괜찮은지, 어떤 부분을 선택해서 반영해야 하는지 조금씩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경험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AI가 코드를 만들어주는 것과 그 결과물을 내가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를 이 시점에 처음부터 배워서 만든다고 하면 AI와 함께 개발한다고 해도 그래도 6개월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은 딸깍하면 뭐든 나오는 시대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간단한 랜딩 페이지 정도는 정말 쉽게 딸깍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DB랑 연동되고 여러 플로어가 연결되고 결제 알림 같은 기능이 붙고 배포까지 들어가면 생각보다 한 번에 딸깍이 쉽지 않습니다. 생소한 부분도 있고
툭 하면 발생하는 에러도 있고 내 PC에서 되는데 실제로 배포하면 안 되는 문제도 생깁니다. 얼마 전에 친구가 자기도 바이브 코딩으로 뭘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었는데 이거 내 PC에서는 돌아가는데 계속 PC를 켜놔야 해? 그 말을 듣고 아, 이게 그렇구나 라고 싶었습니다. 만드는 것과 운영하는 건 또 다릅니다. 내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언제든 접속할 수 있게 만드는 건 또 다른 단계입니다. 물론 AI에게 계속 물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서버는 어떻게 올리는지, 배포는 어떻게 하는지, 에러 해결은 어떻게 하는지 계속 물어보면 됩니다. 그것도 배움의 한 과정입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배움의 과정, 인고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예전과 다른 점은 그 과정의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에러 하나 해결하려고 몇 시간씩 검색해서 찾아보고 이것저것 시도하면서 해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어보면 나한테 맞는 답을 알려주고 가이드도 해주고 오류가 나면 대안도 제시해줍니다. 배움과 경험의 속도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시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로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걸 훨씬 빠르게 시도해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빠른 시대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냥 AI가 정답을 알려줬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복사하고 붙여넣고 끝내면 안 됩니다. 예전에 학창시절 때 문제집 풀 때 옆에 답안지를 놓고 답만 체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당장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면 다음 문제를 풀 수 없죠. 코딩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코드를 만들어줬다면 그냥 붙여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물어봐야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이 부분은 어떤 역할을 해, 전체 흐름을 다시 설명해줘. 이렇게 하나씩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면서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은 빠른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씩 짚고 넘어가도 예전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결과만 보려고 하기보다 배우는 과정 자체를 꼭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경험이 하나씩 쌓이면 시각도 점점 넓어집니다. 처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아,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해볼까? 이걸 할 줄 아니까 다른 데에도 접목해 볼 수 있겠는데? 처음에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었던 범위까지 아이디어가 나오게 됩니다. 비전공자 코딩은 처음부터 대단한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 하나를 직접 해결해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랜딩 페이지 하나, 신청폼 하나, 알림 기능 하나, 이런 경험들이 하나씩 쌓이면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을 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AI도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비전공자라도 하나씩 경험이 쌓이면 분명히 점점 발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처음부터 완벽하게 아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하나씩 직접 해결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혼자 사업하는 황키텍트였습니다.